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빗 기초 강좌 8강.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평면도 배치하고 단면도 배치하고 레벨 세부 레벨 설정하고 그리드 설정까지 이렇게 잘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 깔아놓은 도면을 바탕으로 모델링을 시작하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구조체에 해당하는 여기 콘크리트 벽에 해당하는 것과 그리고 콘크리트 기둥에 해당하는 것, 이것을 쭉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본격적으로 모델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1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설명드렸던 것, 바로 레빗의 체계라는 것을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레빗의 체계. 그래서 레빗의 체계에는 가장 상위 개념, 제일 큰 개념이 바로 카테고리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패밀리였어요. 그 다음이 유형이었고요. 그 다음이 인스턴스였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요 유형에 좀 집중을 좀 해볼 건데요.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모델링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할 작업은요, 여기 특성창을 봐주셔야 되는데, 이 특성창에서 여기 유형 편집 버튼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유형 편집 버튼을 클릭하고요. 유형 특성창이 이렇게 뜨게 되면 이 유형 특성창에서 여기에 있는 이 복제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 준 후에 모델링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레빗을 이제 쭉 모델링 하실 때 항상 유형 편집 복제, 새로운 유형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쭉 이루어지게 됩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유형 편집 복제를 왜 해야 되는지 알려드려야겠죠.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콘크리트 벽체부터 먼저 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벽체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여기 건축의 벽 혹은 구조의 벽을 이제 눌러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콘크리트 벽을 작성을 먼저 해줄 거기 때문에 구조체에 해당하니까 구조의 벽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클릭을 하는 순간 여기에 특성창이 이렇게 벽에 관련된 메뉴 이렇게 쭉 바뀌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 보면 여기 기본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 외벽, 스틸 스터드 벽돌벽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위에 기본벽이라고 되어 있는 이 이름이요, 패밀리의 이름입니다. 패밀리 이름이 되겠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외벽 스틸 스터드 벽돌벽이라고 되어 있는 게 유형의 이름이에요. 유형의 이름. 그래서 이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이 벽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건축에 문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단일 플러스 양방향, 이게 패밀리의 이름인 거고요. 요게 유형의 이름인 거예요. 창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붕도 마찬가지고요. 기본 지붕이 패밀리의 이름이고 일반 400mm가 유형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꺼줄게요. 자, 그러면 구조의 벽을 다시 한번 눌러서 현재 벽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벽의 유형의 이름은요, 외벽은 외벽이고요, 스틸 스터드가 같이 달려 있고 외벽 마감이 벽돌로 되어 있는 유형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그림을 잠깐 보시면 여러 가지 레이어로 이렇게 층층이 되어 있는 벽인 것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벽은 어때요? 단일 레이어의 벽이고요. 두께는 200짜리의 벽이고요. 재료는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벽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택된 이 유형이 맞나요?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벽이라는 패밀리 안에서 우리가 이 벽체를 그리고자 하는 이 유형이 다른 것들을 찾아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새로운 유형을 만드시려면 유형 편집, 복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게 이제 200 두께가 맞는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주석의 정렬 치수 혹은 단축키 DI를 이용해서 치수선을 이렇게 뽑아서요, 두께 200을 정확하게 일단은 확인을 좀 해보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구조의 벽을 눌러서요, 유형 편집 복제로 들어가서 이름을 요 유형에 맞도록 새롭게 지어 줄 겁니다. 어떻게 이름을 지어 줄 거냐면 콘크리트 벽
200mm라고 이름을 지어주면 이 벽은 두께 200mm짜리 벽인데 재료는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새로운 유형이 하나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새로운 유형이 이렇게 생겼을 때 지금 설정은 외벽 스틸 스터드 벽돌벽을 복제해서 새로운 유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다른 설정들이 지금 현재 외벽 스틸 스터드 벽돌벽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편집해 줘야 되는데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에 편집에 들어가 주셔야 돼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외벽 스틸 스터드 벽돌벽이라는 이 벽체 유형에 기존에 있던 많은 레이어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구조체에 해당하는 콘크리트 재료로 되어 있는 두께 200짜리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1번부터 4번까지 요거를 하나씩 선택하셔서 요 아래쪽에 보면 삭제 버튼이 있거든요. 요 삭제를 눌러서 이렇게 위에 있는 거 싹 지워주시고 아래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삭제, 삭제 눌러서 단일 레이어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 기능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능에 요거 화살표를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6가지 기능이 딱 뜨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자, 이 벽체의 새로운 유형을 우리가 유형 편집 복제를 통해서 만들 때 이 기능을 맞는 이 벽체 기능에 맞도록 잘 집어넣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체를 담당하는 거니까 구조가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마감재나 단열재라고 했을 때는 정확하게 그 벽체 레이어에 해당하는 기능을 잘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 그것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체 선택된 상태에서요, 여기 두께가 있는데 두께를 200으로 이렇게 수정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를 콘크리트로 수정을 해줘야겠죠. 여기 철제 스터드 레이어로 되어 있는 거를 땡땡땡을 누르셔서 재료 탐색기를 띄워주세요. 이 재료 탐색기는요, 현재 프로젝트에 들어있는 재료로, 재질로 사용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쫙 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콘크리트를 검색해 줄 거예요. 콘크리트 재료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콘크리트를 검색하시면은요, 콘크리트에 관련된 많은 재질들이 쫙 뜨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 콘크리트 현장치기를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재료를 더블 클릭 따닥 해주셔도 바로 재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상태로 하시면은 지금 우리가 새롭게 만든 이 벽체에 대한 세부 설정이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는 그리고자 하는 벽체 유형에 맞도록 유형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모델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노란색 선을 따라서 모델링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옵션 바 쳐다봐야 됩니다. 옵션 바를 이렇게 쳐다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우리가 벽체 그릴 때 제가 설명드렸던 거 깊이를 일단은 높이로 무조건 바꿔주셔야 됩니다. 깊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높이로 설정해 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1층 평면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층 평면도에서 우리 벽체를 2층 레벨까지 그려줄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1층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우리는 벽체를 1층에서부터 2층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높이 옆에 있는 이 미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요, 우리 E&S의 레벨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이제는 높이로 2층까지 벽체가 작성되는 설정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거는요, 여기 특성창에서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베이스 구속 조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이 레벨은 1층 레벨인데 너가 어디까지 상단을 걸 거냐라고 상단 구속 조건이 이렇게 뜨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상단 구속 조건에서 내가 벽체를 어디까지 그리고자 하는 그 레벨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레벨에서 레벨까지 벽체가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모든 설정이 끝났고요. 이제는 벽체를 쭉쭉쭉 그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그려 나가 주세요. 잘 따라오죠. 여기 창문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벽체가 끊어져 있다고 해서 여기까지 그려주시면 안 되고
이런 개구부는 자동으로 창문이 삽입될 때 벽체가 자동으로 끊어지기 때문에 상관없이 쭉 한 줄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까지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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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꺾어지는 거를 이렇게 중심선 그리드 그려놓은 거를 잘 잡으셔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리드가 없기 때문에 노란색 선 하이라이트가 딱 될 때 스냅이 자동으로 잡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정확하게 집어넣어 주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그려주시고, 여기 좀 신중하게 정확하게 스냅이 걸리는 걸 확인하시면서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요. ESC 눌러서 명령 종료를 시켜주시고요. 지금 벽체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벽체가 그려졌는지 안 그려졌는지 잘 확인이 안 되네요. 이럴 때 비주얼 스타일을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은선으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요거를 음영 처리나 색상 일치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 이렇게 재질에 설정된 색상이 표현되면서 그려진 벽체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세 설정이 지금 낮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상세 설정도 중간 이상으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 해치의 이런 모양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쪽에 작업실에도 벽체가 존재합니다. 여기 동일한 유형으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조에 벽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작성을 할 수 있을까? 요거는 뭐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기 때문에 시작점, 끝점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도 되지만요, 이럴 때는 우리가 호 작성보다는 선 선택, 우리가 도면이 이렇게 깔려져 있기 때문에 선 선택을 이용해서 여기는 이 벽체의 중심선을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벽체가 선택된 선의 길이만큼 한 번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넣으시고요. 이 모서리 정리는 어떻게 하죠? 수정의 트림이었죠. TR 눌러서 이렇게 모서리 정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1층에 모든 벽체가 다 작성이 된 상태예요. 구조체에 해당하는 벽체가요. 이 상태에서 우리 3D 뷰 보기 있죠? 여기는 기본 3D 뷰 혹은 우리가 단축키 설정해 놨잖아요. F2번 누르셔서 작성된 벽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벽체 두 동을 작성을 해 놓은 상태예요. 자, 지하층과 2층에서도 우리 작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층 평면도로 먼저 이동할게요. 지하층 벽체는 요건데요. 여기에 두께가 조금 두꺼운 감이 있네요. 그래서 DI로 이 두께를 좀 확인을 좀 해보면 400 두께로 나오네요. 400. 아주 두껍네요. 그러면 여기 1층에서 작성된 이 벽체 유형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겠죠. 두께가 달라졌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의 벽을 눌러서 유형 편집 복제 콘크리트 벽 400으로 이름을 수정해서 새로운 유형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유형이 없기 때문에 구조에 편집 들어가서요. 기존의 설정 그대로 유지한 채 두께만 400으로 바꿔주시면 이제는 모든 설정이 끝이 나게 되겠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여기에는 이 노란색 중간이 이렇게 스냅점으로 하이라이트가 잘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높이 쥐에 확인해 주시고 여기에서 벽체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스냅이 잘 걸리는 지점까지 잘 설정해 주세요. 스냅이 잘 걸리지 않는데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튀어나가도 상관없어요. ESC 한번 누르셔서 여기에서 다시 여기까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서리 정리는 어떻게 하죠? 트림으로 이렇게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세 수준을 중간 이상으로 해줄 거고요. 이것도
음영 처리나 색상 일치로 바꿔주시면 콘크리트 벽체가 잘 보이게 되죠. 네, 모델링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확인해 줘야겠죠. 3D 뷰에 여기 기본 3D 뷰 더블 클릭 눌러서 3D 뷰로 이동을 하면요. 여기를 좀 봐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봐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중간이 비어져 있네요. 왜 비어져 있을까?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레벨을 설정을 했잖아요. 레벨을 지하 1층, GL, 그리고 1층, 2층 이렇게 레벨 설정을 했는데 1층 평면도에서 우리가 벽체 작업을 할 때는 1층에서 2층까지 이렇게 벽체가 그려지도록 설정을 했었고 지하층에서 벽체를 그렸을 때는 지하 1층에서 GL 레벨까지 벽체를 우리가 이제 그려줬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중간이 비어져 있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채워 주셔야 되죠. 여기 1층에 있는 이 벽체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걸 이제 한 번에 잡으시려면 여기에서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모든 벽체, 연결된 벽체가 한 번에 선택이 되잖아요. 이렇게 벽체 모든 걸 선택하시고 여기에 있는 요 특성창을 볼게요. 여기 베이스 구속 조건을 GL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제는 GL에서부터 2층까지 벽체가 처지는 요 높이 값이 변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여기를 채워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벽체도요 선택해 주시고 베이스 구속 조건을 GL로 변경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층 평면도로 가서요 벽체를 쳐 주도록 할게요. 구조의 벽을 눌러 주시고 우리 아까 만들었던 콘크리트 벽 200 두께 선택을 해 주셔야겠죠. 두께가 200이니까요. 자, 여기 높이 루프 레벨 설정된 거 잘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중심선에서부터 이렇게 잘 따라서 그려주세요. 여기까지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게 되면 여기 구조체에 해당하는 콘크리트 벽체, 지하층, 1층, 2층의 벽체가 모두 다 작성이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1층 평면도로 이동을 해서요. 이제는 이 기둥, 콘크리트 기둥을 우리가 작성을 해볼 거예요. 여기 구조의 기둥위를 이용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줄 겁니다. 먼저 사이즈를 좀 확인해 볼게요. DI를 이용해서 이렇게 400에 400짜리 정사각형 기둥이 되겠네요. 자, 기둥을 작성하기 위해서요. 구조의 기둥을 눌러줄 겁니다. 이렇게 구조의 기둥을 눌러주면은요, 여기 특성창에 요거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하면 UC 범용 기둥이라는 패밀리에 300에 300짜리 철골 기둥 하나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콘크리트 기둥이기 때문에 철골 기둥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콘크리트 기둥이라는 이 패밀리가 지금 현재 프로젝트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건축 템플릿의 약간 단점이긴 한데 건축 템플릿을 이렇게 선택했을 때 구조에 관련된 많은 것들이 빠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지금 콘크리트 기둥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패밀리 로드를 통해서 콘크리트 기둥을 우리가 프로젝트로 불러와 줘야 되는 게 먼저 순서예요. 그래서 여기 패밀리 로드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패밀리 로드를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요, 여기 구조 기둥이죠. 구조 기둥에 해당하는 이 폴더가 보이실 겁니다. 코리안 폴더 안에 구조 기둥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은요, 여기 콘크리트 폴더로 들어가 주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콘크리트 직사각형 기둥, 요 RFA 패밀리 파일을 프로젝트로 가지고 들어올 겁니다. 선택하시고 열기를 눌러주세요. 네, 콘크리트 직사각형 기둥이 잘 들어왔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지금 300에 450짜리 유형이네요. 우리는 400에 400짜리 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유형 편집 복제해 주는 거죠. 여기에서 400 곱하기 400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여기 치수 값을 400으로 변경을 해주시면은 우리 유형에 맞는 새로운 유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요. 옵션 바 확인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깊이를 높이로 바꿔주시고 상단 구속 조건을 2층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여기다 배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 이렇게 스냅이 정확하게 좀 걸리니까요. 이 상태에서 클릭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데나 이렇게 집어넣어요. 아무데나 이렇게 집어넣어 놓습니다.
왜 아무데나 이렇게 집어넣어 놓냐면 레빗에는 요 정렬이라는 아주 강력한 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아무데나 집어넣어 놓고 정렬 AL로 도면에 맞게 이거를 정렬시키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도면에 맞게 이렇게 정렬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로 배열시켜 주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기둥이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이 3D 뷰에서 보면 지금 기둥이 이 GL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요거 우리가 벽체를 GL로 수정했던 것처럼 콘크리트의 벽체도요. 컨트롤 이용해서 전부 다 선택을 시켜주세요. 그리고요, 베이스 레벨 조건을 GL로 변경을 해주시면 이제는 GL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현재 이 재질과 이 재질이 지금 다른 상태거든요. 기둥 같은 경우는 재질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유형 편집에서 여기에서 확인할 수 없고요. 여기 이 기둥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요, 여기 특성 창에 여기 구조 재료에 여기에서 지금 현재 들어있는 재료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아까 전에는 콘크리트 현장 치기로 넣었고요. 콘크리트 현장 치기로 넣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콘크리트 현장 타설 콘크리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구조 재료를요, 여기 땡땡땡을 눌러서 콘크리트 현장 치기로 바꿔주세요.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선택, 컨트롤 누르고 객체들을 추가적으로 전부 다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구조 재료를 콘크리트 현장 치기로 전부 다 일치를 시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기둥이 아까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복구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이게 재료를 왜 일치를 시켜 주셔야 되냐면요, 여기에 있는 이 벽체와 여기에 있는 이 기둥이 재질이 다를 때는요, 이 선이 이렇게 생겨 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기둥의 재료가 벽체랑 이렇게 일치를 하게 되면요, 여기 중간에 선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 같은 재료이기 때문에 이 선은 우리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를 일치시켜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요, 기둥이 지금 이만큼이 잘려 나갔습니다. 벽이 이렇게 우선해서 기둥이 이렇게 지금 벽을 이렇게 잘려 나간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 기둥과 요 벽이 세 개가 같이 결합이 되다 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잘라나간 요 모양으로 된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요 결합의 순서에 관련된 거 있어요. 결합의 순서. 그래서 기둥이 결합의 1순위로 결합을 이제 우선해서 이거를 객체를 살려라 라고 결합의 순서를 바꿔 주실 수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 수정 기둥을 선택해 놓고 수정 기둥 구조 기둥에 보면은요, 여기 결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결합이라는 부분에 화살표를 이렇게 내려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결합 순서 전환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눌러 주시고요, 기둥 벽체를 이렇게 눌러 주시게 되면 이제는 기둥이 결합에 우선해서 이렇게 모든 기둥이 보여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다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수정의 결합 순서 전환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잠깐 숨기기 위해서 HH를 누르면은요, 기둥이 이렇게 온전히 잘 보여지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HR 누를게요. 여기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결합 순서 전환, 이렇게. 그럼 기둥이 온전히 보여지게 되죠. 1층의 기둥이 모두 다 작성이 됐으니까요, 여기 2층의 기둥도 작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층 평면도에 이동을 해서요, 기둥을 작성하려고 봤더니 기둥의 위치가 어때요? 1층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조에서 기둥을 눌러서 이렇게 다시 한번 아무데나 이렇게 배치를 하고 정렬로 맞추는 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기둥이 4개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그런 이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1층에 있는 요 기둥의 위치와 2층에 있는 요 기둥의 위치가 동일하다면, 보통 이제 기둥의 위치는 동일하잖아요. 1층에 있는 기둥을 복사해서 2층에다가
한 번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복사 배치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기능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능은 이 기둥의 객체를 한 번에 선택하는 모든 인스턴스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클립보드로 복사, 붙여넣기 기능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이 기둥을 이렇게 한 번에 선택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둥을 내가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컨트롤 선택을 하면 이렇게 4개 같은 경우는 아주 빠르게 선택이 되지만은요, 지금 이게 막 기둥이 100개 막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걸 컨트롤을 이용해서 한 번에 선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 내가 이 기둥 유형에 대해서 모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뷰에서 이 기둥을 선택하고 싶다 하실 때는요,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기둥 유형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시면은요, 여기 모든 인스턴스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모든 인스턴스 선택에서 보면 표시된 뷰에서와 전체 프로젝트에서 이 두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이 표시된 뷰에서라는 것은요, 지금 현재 열린 1층 평면도에 있는 이 동일한 유형의 객체만 잡아준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전체 프로젝트에서는 1층 평면도 뿐만 아니라 뭐 2층에도 유형이 있을 수 있고 3층, 4층에도 이 유형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 모든 층에 걸쳐서, 모든 프로젝트에 걸쳐서 이 현재 유형, 동일한 유형의 선택에 포함시켜 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지금 현재는 뭐 1층에만 있기 때문에 둘 다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표시된 뷰에서를 눌러주면 현재 선택된 요 객체의 모든 객체들을 선택에 이렇게 바로 시켜준다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컨트롤 C 할 거예요. 컨트롤 C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수정 구조 기둥에 여기 클립보드로 복사 버튼을 눌러주시면 똑같습니다. 요걸 이제 누르시게 되면 여기 옆에 볼게요. 여기 붙여넣기가 누르기 전에는 비활성화가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활성화가 된 상태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C를 눌렀을 때요. 그리고 나서 여기 붙여넣기 옵션을 이렇게 화살표를 눌러서 쫙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펼쳐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두 번째 선택한 레벨에 복사 붙여넣기 정렬하겠다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층에 있는 이 객체를 내가 어딘가의 레벨을 이렇게 선택해서 그 레벨에다가 다 집어넣겠다라는 메뉴가 바로 요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딱 눌러주시면 레벨 선택 창이 딱 뜹니다. 우리는 2층에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할 거기 때문에 2층 레벨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3D뷰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1층에 있는 요 기둥 설정 그대로 2층 레벨에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복사 붙여넣기를 했을 때 이 1층 기둥의 요 길이 값이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가 되다 보니까 이 길이는 여기에 있는 요 특성창을 통해서 수정을 좀 추가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2층에 있는 기둥 4개를 컨트롤 이용해서 선택하시고요. 아니면 이게 개수가 많다면 어떻게 해요? 2층 레벨로 이동하셔서 객체 선택해 놓고 모든 인스턴스 선택 표시된 뷰에서 눌러주시게 되면 2층에 있는 모든 기둥들이 한 번에 선택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베이스 레벨 간격 띄우기를 숫자가 들어있는 거를 0으로 바꿔주시고 상단 간격 띄우기를 0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 다시 한번 3D뷰로 이동하면 이제 2층 레벨에 딱 맞게 기둥이 배치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둥과 벽체의 상단 간격 띄우기와 베이스 간격 띄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을 이렇게 클릭하거나 벽을 이렇게 클릭해 보면은요, 특성창에서 여기 베이스 레벨, 상단 레벨 뿐만이 아니라 베이스 간격 띄우기와 상단 간격 띄우기라는 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이 간격 띄우기라는 것은요, 설정된 레벨에서의 위치를 변경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옵션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베이스 레벨의 요 간격 띄우기 값을 이 2층 레벨에서 나는 이 기둥을 아래쪽으로 1000 내려오는 지점에서 기둥이 시작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베이스 간격 띄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0 아래쪽으로 1000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베이스 레벨에서 1000이 내려온 지점부터 기둥을 시작하게 되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요 상단 간격 띄우기 값에다가 1000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는 1000 아래쪽에서 1000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는 점, 요 간격 띄우기 옵션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벽체도 마찬가지죠. 벽체도 베이스 간격 띄우기를 예를 들어서 500이다 하시게 되면 500만큼 올라온 지점부터 이렇게 높이가 형성되고요. 상단 간격 띄우기 마이너스 500이다 하시게 되면 상단 레벨에서 500만큼 내려온 지점까지 높이가 형성되면서 벽체가 그려지게 되게 됩니다. 컨트롤 Z 눌러주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우리 구조체 벽체와 구조체 기둥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다양한 옵션들이나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조체 바닥 그리고 구조체 지붕에 해당하는 모델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